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3월 모의고사 35번부터 분석 수업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지금 학원에 나와서 수업 준비 다 해놓고 고3 수업을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때에 따라서 공부하다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든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리프레싱도 종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 다 적으셨죠? 인간은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글이고요.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와, 우리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35번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표현은 어떻게 말을 돌려야 하는지 유추해 보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화적인 저장이라는 것과 문화적인 전달이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accomplish 하도록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를 지금 썼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무엇인가 저장을 하고 문화적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건 뭐 각 사람이 어떤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담그기 기술 같은 거 있지? 김치 담그는 기술 이런 것을 전달도 해야 되겠죠. 또 그 어머님들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냐. The work of storing knowledge 이제 표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어떠한 일,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일과 지식을 1번, 2번 전달할 수 있는 일. 그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By means 어떤 수단으로 means 나오면은 뭐뭐의 수단, 방식이란 뜻이죠. 고3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Other than DNA, DNA를 제외한 DNA 말고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고 저장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DNA 속에서만 전달되는 건 아니죠. DNA로만 전달하고 DNA로만 뭐 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방식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방식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To that end,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가 되겠죠. 요렇게 이게 그러한 목적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기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술? 암기의 기술을 배워왔고 만들어 왔고 또 전달하는 기술. 오브 계속 걸려 있네요. 오브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기술들도 만들어 왔죠. 그리고 by using 사용함으로 외부적인 기억의 장치들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기술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교육이겠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external memory devices 같은 건 뭔 줄 알아요? 외부적인 기억 장치들.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있죠? 책. 그래서 책에다가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저장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장치들이 있었을 거야.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기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대. 뭐 이런 거는 뭐 구전 이야기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 책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떤 지식을 외워서 다음 세대에 전달했었어야 됐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쇼베 동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장치죠 라고 말하면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건 인간의 지식을 저장하고 인간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쇼베 동굴은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하면서 콤마와 플레이스가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문장 아닙니다. 동격의 콤마로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 나오면 안 되는데 선생님 동사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대신 앞에 있는 장소 계열을 꾸며주는 것 같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 나오고 return to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을 구성해서 이 친구는 관계부사 where의 느낌이 되겠죠. that 같은 경우는 뭐 관계부사를 대신 사용하는 뭐 in which, 뭐 where 그런 것을 한 단어로 처리하는 관계부사의 대용 that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베 동굴은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즉 쇼베 동굴은 어떤 장소였냐? 사람들이 돌아왔던 장소인데 어떻게 돌아왔어? To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라는 건 여러 세대에 걸쳐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런 장소가 쇼베 동굴이야. 그런데 콤마 ing 무엇을 한 거지? 협력을 했네. cooperate on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협력했었어.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뭐고요? 때부터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서의 that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that은 일단은 주어 덩어리 나온 것 같고요. could have pp 동사가 나왔는데 accomplished 달성하다라는 동사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 여기서의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에 나왔던 that은 관계 부사 계열이겠고, 그렇죠? 다시요. 부정어가 떠 있습니다. 부정어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동사하고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한 겁니까? 그들 중 그 누구도, 즉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었던, 절대 달성할 수는 없었던, 어떻게 혼자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프로젝트에 협력을 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왔던 장소가 바로 쇼베 동굴이야. 그렇다면 협력을 했고 여러 세대에 걸쳤어. 따라서 혼자서는 절대 끝냈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협력을 하기도 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미리 보시게 되면은 쇼베 동굴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동굴에 와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보도록 지식을 저장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암기라든지 교육의 다양한 방식이 나오지 전까지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Each generation, 각각의 세대는, 예술가들의 각 세대는 기술들을 배워왔지. 그리고 continued,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어. 누구의 작업? 예전 사람들의 작업. 아마 이 once가 지칭하는 건 이 사람들을 말하겠죠. 예전에 있던 예술가들의 작업물을 계속해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 나갔구나. 콤마 ing, 그것은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선시킨 걸까요? What their predecessor had worked 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on의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또 improving은 명사라고 할 수는 없죠. 동사에서 출현한 친구니까.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선시킨 것이다. 그 사람들의 전임자들이 had worked, 과거 완료 시제를 썼죠. had worked, 그 전에 했었던 일을 가리키는 거니까 단순과거 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전임자들이 작업했던 것을 보존해 나가고 그 전임자들이 작업했었던 것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예전의 예술가들의 작업물을 계속해 나갔고 기술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이 그림도 뭐 정확하게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도 가져온 거라서 아마 이 그림도 뭐
어떤 사람이 그렸을 거고 뭐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렸을 거고 조금 더 부연을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For us,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각은 하면서 대시 또 출연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뒤에 주어, 동사, 또 on의 목적어 이번에 나와 있죠. 네, 완전한 문장, 동격의 대시 맞습니다. which로 바꿨으면 안 되겠죠.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이 동일하다. 네, 동격의 대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은 하고 실질적인 동사 먼저 거의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어떤 생각이 상상조차 불가능할까요? 어떤 생각? 동격에 대해서 힘을 한번 빌려볼게요.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라는 것, 단 하나의 동굴 시스템에서, 즉 단 하나의 동굴이라고 하시지 뭐, 동굴들의 단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스타일로 됐죠?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동굴들의 하나의 시스템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생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시스템이 뭔지 알겠죠? 동굴들에서 계속 작업한 것, 그 세대에 걸쳐서 협력을 했었죠. 그리고 보존하고 개선시키는 그걸 여러 가지의 동굴들 중에서 뭐 동굴의 여러 뭐 곳 장소들에서 단 하나의 시스템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 뭐 서로 협력하고 보존하고 개선한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협력했었다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왔던 동굴의 사진을 직접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와서 하나의 시스템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개선시켰다라는 모습은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인류들은 매우 잘 알고 있었지. 무엇을 알고 있었어?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 빈칸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The importance of storing. 무엇의 중요성? 보존하고 저장하고 지식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 passing down ideas.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며 지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으니까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작업을 해나가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 맨 첫 번째 있던 내용과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 동일합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하고 빈칸 쫙 치면 괜찮겠죠? 뭐 여기 빈칸도 괜찮겠죠? 어떤 생각들이 계승하는 어휘 변형을 충분히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들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베동굴의 사례를 통해서 사람은 문화적인 지식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기기 전에는 쇼베동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보존하고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35번입니다. 안 어렵죠? 직접 한번 이미지 검색해서 쇼베동굴 모습을 보시면은 이 지문은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초기 인류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6번 준비할까요? 36번. 우리는 단순한 일반화를 통해 소수의 단어로 유용한 정보의 개념을 표현한다예요. 뭐 주제문부터 좀 거창하죠. 사실 이 지문 막연하게 어렵진 않은데요. 예시를 먼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컵. 그리고 뭐 또 다른 컵에도 물이 있고요. 또 다른 컵에도 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나 물 좀 줄래 하면은 아무것도 갖다 줘도 상관없죠. 세 개의 컵 중에서 뭐 아무거나 갖다 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물 좀 갖다 줄래? 라는 단순한
일반화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개념을 표현할 수 있긴 한데요. 오히려 반대로 야, 이거 물 1, 물 2, 물 3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하지 않고 일반화를 하지 않고 단어를 표현하면은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탁자 위에 있는 물 1을 줄래? 손잡이가 달려있는 물 2를 주겠니? 뭐 주둥이가 넙죽하고 길쭉한 물 3을 줄래? 이렇게 단순화를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나 검은색 볼펜 빌려줘 라고 말하면 필통에서 꺼내서 아무거나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화가 돼 있지 않고 일반화도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 나 하얀 색깔 길쭉한 거에 검은 색깔 볼펜을 빌려줄 수 있니? 아니 그거 말고 조금 더 길쭉한 건데 뚜껑이 달려있는 식의 볼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유용한 정보의 개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강의실에 의자가 한 2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서가 여기 앞으로 앉아라고 말하면은 그 친구는 앞으로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서가 나의 바로 앞에 있는 책상 1번에 앉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What would a language be like? 이렇게 사실 what이랑 like는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how로 보통 해석이 되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what이냐 how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문이 what이니까 언제나 what을 고집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what이랑 like가 묶이면 how로 쓰입니다. 그래서 like가 없을 때에는 how의 의미가 서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like를 언제나 고수하지도 말고 what도 언제나 고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떨 것 같아? 언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봐봐, how의 느낌 살렸죠? 언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그 언어라는 것이 didn't make 하지 않는다면, 만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단순화라든지 일반화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즉, 언어의 단순화, 일반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떨 것 같아? 그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언어가 단순화돼 있지 않으면 선생님 따뜻한 아메리카노일 텐데 컴포스 커피와 메가 커피와 스타벅스 중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산미가 있는 것을 굳이 고르신다면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나는 컴포스 커피의 노란색 종이컵에 담겨져 있는 뚜껑은 검은색에다가 산미가 적당하고 뭐 깊은 구수함이 있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을래? 우린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언어라는 것이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 어떨까요? It would be a language 아마 이런 언어일 것 같은데요. In which 어떤 언어? 모든 단어가 everyday의 단수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일 언어일 것이다.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인 언어일 것이다. 무슨 말이죠? 뭐 하나하나 지칭하는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 물 그림인가요? 그냥 물 하나 줄래? 라고 얘기하면 아무거나 주면 되는데 이게 단순화가 돼 있지 않다면 야 탁자에 있는 물 1을 주겠니? 손잡이가 달려있는 물 2를 주겠니? 그리고 뭐 와인잔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물 3을 주겠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유명사로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화가 안 돼 있다면요. Because 왜냐하면 너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을 gloss over네요. 처음 보는 단어죠. 넘어가다, 지나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사실 넘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야. 무엇의 차이점들? 뱀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을 넘어가기를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됐죠? 무슨 말일까요? 자, 뱀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뭐 아유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또 요런 뱀도 있다고 치고 또 어떤 뱀도 있지? 요렇게 하고 있는 뱀도 있다고 칠까요? 아유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렵네요. 자, 이 설명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은 언어가 단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뱀들 사이의 차이점을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아. 그래서 뱀 조심해라고 말하면 되는데 단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야 저기 검은 색깔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 뱀과 녹색깔 뱀과 꽈리를 틀고 있는 뱀을 봐봐봐.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차이점을 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죠? 와 저기 뱀들 좀 봐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뱀을 봐봐봐. 뱀 1, 뱀 2, 뱀 3 봐봐봐. 뱀들 사이의 차이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뱀은 또 무엇이고 주격관계 대명사가 등장했네요. 약간씩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some respect 어떠한 측면에서는 약간씩 다른 뱀들 사이의 차이점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뱀은 반드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되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응? 이게 왜 중요한데요? 아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야 저기 뱀 봐봐 라고 말하면 뱀을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씩 다른 뱀들 사이의 차이점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뱀이를 봐봐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색깔 뱀 2도 봐볼래? 꽈리를 트고 앉아있는 뱀 3도 봐봐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뱀은 결국에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고유 명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결국에는 언어의 단순화, 일반화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여러분도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언어를 쓰잖아요. 야, 나 밥 뭐 먹었어? 그냥 밥 먹었어 라고 말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야 무슨 밥? 콩밥 먹었어. 무슨 콩 말하는 거야? 혹시 완두콩이야? 강낭콩이야? 아니면은 뭐 병아리콩이야? 나 완두콩 먹었어. 그럼 완두콩은 중국산이었어? 국내산이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중국산 완두콩 1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단순화와 일반화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Furthermore, 게다가 every event 또 나왔네 every 단수 모든 사건은 가져야만 해요. 저마다 독특한 동사를 가져야만 하죠. Because 왜냐하면 not every occasion of thinking or dancing or talking is identical. 일단 여기도 부정어 나와 있으니까 동사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가 어떤 경우 생각을 하고 춤을 추거나 말을 하는 모든 경우는 똑같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마다 다른 동사를 가져야 되는 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우린 이런 동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순화와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시험을 생각한다.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공부를 생각한다. 나는 뭐를 할까요? 나는 뭐 게임을 고려한다. 나는 지구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라는 것도 다 저마다 동사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생각, 춤, 말하는 것 다 다르잖아. 그치? 동일하지 않으니까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There might be, 물론 있을 수도 있어.
뭐 정말 뭐 엄청나게 똑똑한 race of beings 뭐라고 할까요? 뭐 인종이라고 할까요? 종족? 여기서 인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엄청나게 똑똑한 인종이 있을 수는 있지. 어떤 인종? 주격관계 대명사. They could know such a language. 그치? 그러한 언어를 알 수 있는, 즉 단순화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언어를 알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인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they, 그 사람들은 would have to know, 반드시 알아야만 할 걸. 실제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겠지. 배우기 위해서. 그럼 모든 이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치? 물 1, 물 2, 물 3, 뭐 강에 있는 물은 물 7이라고 부르고 바다에 있는 물은 물 9라고 부르자, 연못에 있는 물은 물 17이라고 부르고 텀블러에 담겨 있는 물 20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물은 물 324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이해됐어요? 단순화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이름을 다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는 has taken a different route. 다른 경로를 택했죠. 여기 문장 삽입 너무 괜찮지 않아요? 다른 경로를 택했다? 뭔가요? 단순화하고 일반화시켰다라는 거죠. Many fewer names 바로 나오네요. 그쵸? 훨씬 더 적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with a loss of precision, 무엇에는 약간 손실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정확성에는 약간 뭐 손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이름은 훨씬 더 적고, 그러나 기본적인 어휘라는 게 있죠. That is readily acquired.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주관대 비동사, 쉽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는 있죠. 그렇죠. 뭐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말하면 어떤 물? 그래, 뭐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 그냥 아무 물이나 갖다 줘.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어휘, 기본적인 어휘, 이런 건 가지고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요걸 말하겠죠. 우리가 정확성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지만 정말 근본적인 기본적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단순히 타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과?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과 타협을 하는 건 아니다. 즉 이런 건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뭐 우리가 멍청해서, 우리 인간이 아둔하고 바보 같아서 단어를 조금만 만든 것은 아니다. 뭐 위에 보면은 엄청나게 똑똑한 인종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 다 구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인지된 능력과 관련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멍청해서 단어를 조금만 만든 건 아니죠. 오히려 by using the same word,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다양한 물체들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컵이고, 그쵸? 이것도 컵이고, 맞죠? 이것도 컵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다양한 물체들의 컵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붙여놓으므로 그러한 것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컵 좀 갖다 줄래? 라고 말하면 이거? 아니 그 옆에 거, 이렇게 말하면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 위에 나온 것처럼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컵 1, 컵 2, 컵 3,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컵 7,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는 경우보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컵이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그런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지. calling to 마지막 문장인가요? 그렇네. 부르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미를 부르는 것은 communicates that, 이렇게 한번 볼까요?
두 마리의 다르게 생긴 거미들을 부르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전달합니다. they 그 거미들은 아마도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둥지를 짤 수 있고 곤충들을 먹고 살며 다른 분명한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we would not know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 만약 우리가 그 거미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인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미들에게 다양한 이름들을 붙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미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또 이렇게 생긴 거미가 있을까요? 이건 연두 색깔. 이건 약간 빨간 무늬 있는 거. 거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다 거미라고 불러요. 야, 저기 거미 좀 봐봐봐 라고 말하면 얘를 보겠죠. 아니면 이 친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특징, 다리가 8개면 둥지를 그 거미줄로 짜고 그리고 곤충들을 먹고 두드러진 세부 사항들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 야, 저기 빨간 거미 좀 봐봐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인다면 우리는 그런 거를 다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거미 1 같은 경우는 다리가 8개이고 빨간 점이 있다. 그러면 거미 1은 무조건 그래야만 되는데 여기 녹색깔이 있는 거면은 이건 거미 7이거든. 야, 그러면 너는 거미 1이 좋아, 거미 7이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유사한 것들을 지금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즉 유사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붙인다면 유사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외우느라 시간을 더 많이 쓰겠죠. 됐죠? 6번. 막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소재를 제가 먼저 던지고 간 이유 뭔지 아시겠죠? 이걸 말을 좀 많이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화, 일반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양한 것들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지만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정보를 보기보다 명칭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데 시간을 쓰니 그게 효율적인 삶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네, 고등학교 3학년 36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아마 오늘 또 촬영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수업이 4시부터긴 한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제가 조금 있어갖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애기들 오는 거 제가 또 인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오늘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37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이 어려웠다면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돌려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더 스터디 학생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